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양식 조리실무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실무와 기초 조리실무는 각 과목별로 공통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식 조리실무 또는 한식 기초 조리실무는 한식 시험을 보시는 분들에게만 필요하고, 양식 조리실무 또는 양식 기초조리실무는 양식 시험을 보시는 분들에만 대부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샐러드 요리를 담을 때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드레싱은 미리 뿌려놓는다. 틀린 말이죠. 드레싱은 내기 직전에 뿌린다. 채소의 물기는 제거하고 담는다. 맞는 말이죠. 채소의 양보다 드레싱이 더 많지 않도록 한다. 맞는 말이고요. 주재료와 부재료의 모양과 색상 및 식감은 서로 다르게 한다.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버터를 켜켜이 넣어서 만든 빵을 우리가 페이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이 반죽을 초승달 모양으로 만든 프랑스 빵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크루아상이 되겠습니다. 브리오슈는 뭐죠? 밀가루, 이스트, 버터, 설탕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든 프랑스 전통빵, 주로 아침 식사용으로 쓰는 거죠. 토스트 브레드는 식빵을 0.7 내지 1cm 정도 두께로 얇게 썰어서 구운 빵을 토스트 브레드라고 얘기를 하고, 프렌치 브레드는 밀가루, 이스트, 물, 소금만으로 구운 빵이죠. 가늘고 길쭉한 모양으로 프랑스의 주식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숲의 종류로 갑각류 껍질을 으깨어 채소와 함께 국물로 완전히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것은 비스크 수프가 되겠습니다. 이 비스크 수프는 특히 이제 실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에 이제 마지막 크림 첨가할 때를 기준으로 재료를 너무 많이 넣어서 맛이 변하지 않게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맑은 수프, 클리어 수프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걸쭉한 수프하고 맑은 수프를 구분하는 말이죠. 수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때 맑은 수프류가 있고 걸쭉한 수프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가스파초는 토마토를 듬뿍 넣고 시원하게 맛을 낸 차가운 수프예요. 이제 스페인 지역에서 주로 먹는 거죠. 크림 수프는 부르마니아 등의 농후제하고 크림과 우유 등을 첨가해서 만든 수프를 크림 수프라고 얘기하고, 피레 수프는 전분질이 많은 콩이나 감자류와 채소에 스톡을 넣어 푹 끓인 후에 체에 거른 수프를 피레 수프라고 한다. 계속해서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스테이크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건 당연히 양지가 되겠습니다. 양지나 목살, 이렇게 이제 좀 질긴 부위는 미트볼이나 햄버거 패트용으로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파스타에 사용되는 조개육수, 이거 조개육수에 중요한 거죠.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바지락, 모시조개, 섭조개 홍합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대합, 이런 합이라고 하는 조개 등을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1시간 이상 끓여 풍미를 좋게 한다. 틀린 말이에요. 이 조개류, 회류는 그러니까 오래 끓여도 30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질겨지고 맛이 이제 떨어지죠. 농축된 육수는 올리브유에 유화시켜 소스로 사용할 수 있죠. 이게 감각류가 아니고 갑각류죠.
비읍 받침입니다. 갑각류의 풍미를 살리거나 기본적인 해산물 파스타 요리에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개 육수뿐만이 아니고 해산물에 육수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 예,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식재료를 써는 방법 중에서 가장 크게 써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건 큐브가 되겠습니다. 큐브는 사방 2cm, 브리누아즈는 사방 1.2cm, 다이스는 사방 0.6cm, 스몰 다이스는 사방 0.3cm.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조리기기와 그 용도가 잘못 연결된 것을 물어봤네요. 압력솥, 갈비찜하기. 맞는 말이죠? 예, 살라만더, 볶음하기, 예, 틀린 말이죠. 살라만더는 하향식 구이기예요. 스테이크나 생선에 그 색깔 내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예, 볶음 하기 기구가 아니다. 예, 전자레인지로 냉동식품을 해동할 수 있죠. 예, 원래 해동은 냉장고에서 해야 맞는 거지만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죠. 예, 블렌더, 불린 콩을 가는 기능으로 쓸 수 있겠죠. 예,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가열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대류에 의한 열의 전달은 물이나 공기를 매개로 한다. 맞는 말이죠. 통상 음식 조리는 복합적인 가열 방법에 의한 거죠. 이 복합적인 가열 방법이라 하면 전도, 대류, 복사가 막말로 짬뽕돼서 사용된다는 얘기죠. 열의 전달 속도는 전도가 가장 빠르다가 아니고 가장 늦지요. 예. 열원이 물체에 직접 접촉하여 가열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열 전달 속도는 복사가 제일 빨라요. 복사, 대류, 전도 순이다. 예를 들어서 열을 받아야 될 그 용기가 이렇게 있고 열원이 이쪽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열이 나서 여기에 뜨거운 기운이 도달하는 것을 복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뜨거운 열이 여기에 도달을 해서 이게 만약에 금속으로 된 용기라고 치면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열이 전도될 수 있죠. 이렇게 금속 양옆으로 이렇게 열이 전도될 수 있고 또 이제 이 안에 이제 물이 이렇게 있다고 칠 때 이 물로도 쇠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될 수 있죠. 예. 이렇게 복사를 받아서 다시 전도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기 안에 물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대류가 일어나죠. 이거 대류는 이런 공기 중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폐된 통 안에 열을 막 가했을 때 만약에 이제 여기 이렇게 라인이 있다고 칠 때 여기 위에 공기가 이렇게 있죠. 이 공기도 이렇게 대류되면서 데펴지죠. 예,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복사, 전도, 뱅뱅 도는 걸 대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4컵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쿼트가 되겠습니다. 핀트, 이거는 우리가 파인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를 파운드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는 우리나라 말은 이 무게라든지 이거는 단수, 복수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단수, 복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는 단수고 파인트는 복수형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파인트는 2컵에 해당되는 거고 2파인트가 1쿼트가 되는 거겠죠. 예, 온스는 이게 8분의 1컵이 온스예요. 그러면은 파인트로 볼 때는 이게 16분의 1온스는 16분의 1 파운드가 되겠죠. 예,
큰 술은 이게 15ml니까 우리나라 컵 기준으로, 우리나라 컵은 200ml니까 약 13분의 1컵이 되는 거고요. 국제 기준으로는 보통 238ml니까 16분의 1 컵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캐러멜화 반응과 가장 관계 깊은 스톡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캐러멜화 반응, 그러면은 이게 고열에서 당분이 갈색화되는 걸 캐러멜화라고 하잖아요. 특히 갈색 중에서도 아주 진한 갈색, 그러니까 이거는 보나마나 브라운 스톡이 되겠죠. 원래 이 문제, 그 기출 문제는 이게 치킨 스톡이 빠지고 여기에 PC 스톡이라는 게 원래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참고로 PC 스톡도 그 캐러멜화 반응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브라운 스톡처럼 아주 진하게 쓰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양파라든지 그 생선 뼈라든지 이런 거를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사가 일부러 PC 스톡을 빼고 치킨 스톡을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기출 문제가 이제 뭐 어쩌다가 뭐 흔하진 않은데 어쩌다가 이게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뿌르보용이라는 게 뭐죠? 예, 이거는 식초를 첨가해서 국물을 우려낸 거죠. 화이트 스톡은 찬물에서 육수를 우려낸 거고, 치킨 스톡은 닭고기 육수를 우려낸 걸 얘기하는 거죠. 예,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브라운 스톡의 색상이 너무 연하다. 그럴 경우 이유 분석을 한 거로 가장 알맞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뼈와 미루포화가 충분히 태워지지 않았다. 맞는 말이죠. 예. 뼈와 미루포화가 과다하게 캐머라됐다. 이 말이 안 되죠. 뭐 시커먼 시커멓지 연한 색깔이 나올 수가 없죠. 과다하게 캐러멜화되면. 조리수를 너무 많이 잡았다. 이거는 뭐 말이 될 수는 있어요. 말이 될 수는 있지만 원래 이 문제에서 그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조리하는 동안 불 조절을 잘못했다. 이것도 뭐 어거지로 하면은 말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아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건열조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 가열조리는 건열조리와 습열조리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름에 튀기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기름 속에 식품을 풍덩 집어 넣으니까 이거를 습열조리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어쩌다 있어요. 심심찮게 있어요. 어쩌다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열조리와 습열조리의 차이는 오로지 물의 대류 현상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의 대류 현상을 사용하는 것은 건열조리예요. 그러니까 팬프라잉은 건열조리 맞는 거죠? 예, 시머링은 습열조리죠. 이건 물을 사용하는 거니까. 브로일링은 공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건열조리죠. 로스팅 공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건열조리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형태에 따른 샌드위치의 분류가 아닌 것. 핑거 샌드위치 형태에 따른 분류가 맞죠?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샌드위치는 일단 문제부터 풀고선 설명을 하죠. 예, 핑거 샌드위치는 뭐를 핑거 샌드위치라고 그러죠? 손가락처럼 모양이 길쭉한 거예요. 이거를 이래서 한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손가락 모양이다 해서 핑거 샌드위치입니다. 롤 샌드위치는 우리나라 꼭 김밥처럼 생긴 거예요. 콜드 샌드위치는 이건 모양새가 아니죠. 이거는 온도에 의한 거니까 차게 먹는 샌드위치다라는 뜻이죠. 예, 오픈 샌드위치는 원래 샌드위치 하면 이렇게 중간에 껴있는 걸 샌드위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속재료가 중간에 껴있는 거를. 근데 오픈 샌드위치는 이 뚜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양새에 의한 거죠. 예. 이제 샌드위치 구분을 크게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온도에 의한 샌드위치, 핫 샌드위치와 콜드 샌드위치. 이렇게 온도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새에 의한 것으로 이런 이제 오픈 샌드위치가 있고, 이게 통상 우리가 샌드위치, 그럼 클로즈드 샌드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핑거 샌드위치, 롤 샌드위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샐러드의 맛을 향상시키고 소화를 돕기 위해 함께 제공하는 액체 상태의 것이 뭐냐? 예, 이거는 드레싱이 되겠습니다. 예, 가니쉬는 뭐죠? 모양을 내기 위한 그 장식품을 얘기하는 거죠. 스프레드는 이건 샐러드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샌드위치 속재료 밑에 도포하는 거, 우리가 통상 디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이스는 샐러드 드레싱의 기본 재료예요. 이거는 샐러드 자체가 아니고 드레싱의 기본 재료다.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비등점 아래, 비등점이 무슨 뜻이죠? 예, 물이 끓는다는 뜻이죠. 예, 9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식초를 넣고 껍질을 벗긴 달걀을 넣어 익히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포치드 에그가 답이 되겠습니다. 하드보일드 에그는 뭐죠? 예, 이건 완숙한 계량이에요. 통상 100도씨 물에 10 내지 14분 정도 익히는 거고요. 코드드 에그는 이게 사실은 100도 기준으로 30초 정도 살짝 익히는 거예요. 미디엄 보이드 에그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반숙 100도에서 5 내지 7분 정도 익히는 거죠. 예, 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와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반죽이 달기 때문에 토핑 없이 낸다. 아니죠. 반죽이 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이나 휘핑크림으로 토핑을 해야 돼요. 표면이 벌집 모양인 인이죠. 모양인 서양 과자의 일종이다. 맞는 말이죠. 바삭한 맛이 있어 아침, 브런치, 정식의 디저트로 인기가 높죠. 맞는 말이죠. 벨기에식과 미국식이 있다. 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별도의 농후제를 사용하지 않고 재료 자체의 전분을 활용하여 걸쭉하게 만든 스프. 농후제가 뭐죠? 예, 우리가 콩나물국 같은 거는 농후제를 안 쓴 거죠. 아주 클리어한 국물이죠. 그런데 된장 찌개 같은 거는 걸쭉하잖아요. 이게 농후제가 이렇게 걸쭉하게 국물을 걸쭉하게 하는 거를 농후제라고 그러죠. 농후제를 사용하지 않고 재료 자체의 전분을 활용하여 걸쭉하게 만든 스프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포타주가 되겠습니다. 리에종을 사용하지 않고 콩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해서 걸쭉하게 만든 스프를 포타주라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수프를 총칭하는 명칭으로 포타주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이게 농후제를 사용하지 않는 걸쭉한 스프를 뜻하는 거냐, 또는 스프 전체를 뜻하는 거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퓨레는 뭐죠? 육류나 채소를 갈아서 채로 걸러서 농축시킨 것을 퓨레라고 하죠. 요거 조금 이따 설명 좀 더 할 게 있으니까 이제 우선 콩소매부터 보겠습니다. 콩소매는 맑은 고깃국물로 된 수프를 얘기하는 거죠. 콩소매하고 콩다망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샤우더는 미국에서 만든 해산물 수프의 일종을 얘기하는 거죠. 이 퓨레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여기서 강사가 설명을 하기는 농축시킨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 피레하고 그 페이스트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토마토로 말하면 토마토 피레가 있고 토마토 케첩이 있잖아요. 케첩 같은 거는 이 글자 그대로 이게 채로 걸러서 진짜 농축시킨 거예요. 근데 피레는 국물이 어느 정도 좀 있고 거기에 덩어리가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조금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복합조리로 보기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복합조리는 이게 문제가 좀 이상하네요. 문제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복합조리로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거꾸로 났네요. 문제가 이상하네요. 복합조리로 볼 수 있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예, 이거는 브레이징이 되죠. 예, 브레이징은 일단 건열조리를 먼저 한 다음에 스별조리를 하는 거죠. 복합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브레이징이 있고 또 이제 스튜잉도 이제 복합조리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참고로 하시고 실제 복합조리는 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징하고 스튜잉도 통상 이제 스별조리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건열조리 한 다음에 스별조리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레이징은 뭐죠? 익은 음식의 표면을 윤기나게 코팅하는 그 코팅을 주로 살라만다로 하는 거예요. 예, 베이킹은 빵을 굽는 거죠. 예, 이건 건열조리예요. 두 개 다. 포칭은 당연히 이거는 스별조리죠. 예, 이건 가볍게 데치는 건데 온도가 좀 낮아요. 낮은 온도에서만 한 60도 정도? 뭐 그 정도 좀 낮은 온도에서 데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파스타에 사용되는 소스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화이트 크림 소스는 밀가루, 버터, 우유를 주재료로 만든 소스가 맞죠? 전통적인 바질 페스트 소스는 양젓을 이용한 치즈를 주로 사용하죠. 고기 육수는 기본적인 해산물 파스타 요리에 사용하죠. 예, 토마토 소스는 건더기 처리를 위해서 믹서기에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니죠. 예, 토마토 소스는 으깬 후에 끓여서 사용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당근이나 무 등 근체류를 실처럼 얇게 썬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시포나드가 되겠습니다. 샤또는 뭐죠? 이 샤또는 꼭 오믈렛 있죠, 계란. 오믈렛 모양으로 깎아내는 걸 샤또라고 하죠. 예, 줄리엔은 뭐예요? 줄리엔은 이 줄리엔하고 시포나드를 아차하면은 착각할 수 있어요. 비슷해요, 이게 만드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일단 슬라이서로 이렇게 그 점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쪽쪽쪽쪽 잘라 가지고 길게 이제 실처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줄리에는 이게 한 4, 5cm 길이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시포나드는 긴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시포나드는 긴 거고 줄리에는 짧은 거고. 예, 바토네는 4분의 4분의 1, 2인치의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된 막대 모양으로 자르는 거를 바토네라고 얘기를 한다.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생선구이 방법 중 직접구이에 속하는 것이 뭐냐? 직접구이라고 하는 것은 열하고 직접 맞닿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열만 사용한다는 거죠. 숯불위에서 그릴에 구이를 할 때 이건 직화죠. 숯불위에서 그리들에 구이할 때 그리들이 중간에 끼잖아요. 이렇게 여기 불이 이렇게 있고 여론이 이게 그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음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음식이 불을 직접 만날 수 없죠. 가스 오븐으로 구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직접 불을 물론 이제
뭐 전혀 안 닿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부 노출이 되잖아요. 오븐에, 가스 오븐에. 그렇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이건 대류열과 그 복사열을 함께 사용을 하는 거죠. 팬에 기름을 두르고 구이하는 거, 이거 팬을 뭐 당연히 그 전도열 함께 쓰는 거기 때문에 복사열만으로 하는 직접 구이가 될 수가 없다. 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이스크림이나 채소의 모양을 뜨는데 사용하는 것이 뭐냐? 예, 이거는 스쿠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스크림 풀 때 이렇게 동그란 숟갈 비슷한 게 있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찰카닥 해가지고 이제 푼 다음에 이렇게 저기 바깥으로 아이스크림을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요 기계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스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쿱이 한 숟가락이란 뜻이니까 스쿠퍼는 한 숟가락을 이렇게 푹 쓰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 초퍼가 뭐죠? 초퍼는 육류나 채소 등을 다지는 기구, 커터는 예, 채소를 절단하는 기구, 브로일러는 하향식 구이기죠. 하향식 구이기가 살라만더하고 브로일러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스톡을 오랫동안 은근히 끓이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당연히 시머링이 되겠습니다. 스티밍은 찜통에 넣고 수증기의 압력으로 찌거나 중탕하는 걸 스티밍이라고 하죠. 예, 포칭은 데치는 거, 한 80도 내지 한 60도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80도 정도까지 되는 물에 서서히 익히는 거예요. 달걀, 생선, 채소 이런 것들을. 블렌칭은 끓는 물이나 기름에 식재료를 잠깐 익힌 다음에 찬물에 식히는 거를 블렌칭이라고 한다. 2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양식 전체 요리 중에 플레인에 속하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스토프 에그가 되겠는데요. 스토프트 에그는 그러니까 전체 요리를 크게 플레인하고 드레스트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때 스토프트 에그는 드래프트에 들어간다. 이제 드레스트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우 카나페, 생굴, 안초비 이런 거는 플레인에 속하고 스토프트 에그는 드레스트에 속한다. 그럼 플레인과 드레스트에 어떻게 차이 나느냐? 플레인은 식품 고유의 모양이나 맛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새우 카나페, 그럼 새우 자체가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드레스트는 조리사의 아이디어나 독특한 기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 25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음식의 갈비찜과 같이 오랫동안 은근한 불에 끓이는 조리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스튜잉이에요. 이게 이제 양식에서 지금 시험을 보시는 분이 다 양식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감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강사가 이제 이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온도 높이 순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높은 거는 역시 스티밍이에요. 스티밍은 증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100도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일링이죠. 끓는 물에 조리하는 거예요. 데치기, 블렌칭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거의 끓는 물인데 끓는 물보다는 아주 살짝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90도에서 100도 사이. 네, 시머링은 요 끓는 점 이하 80도 내지 90도 요 정도에서 오랫동안 익히는 거죠. 포칭은 요거는 80도 이하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샤브샤브 같은 것도 포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서지기 쉬운 그 생선이라든지 이런 게 꼭 조리는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도 포칭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0도 정도로 내려오면 이제 스티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리기,
보일링 다운이라고 하는 아주 약불에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익힐 때는 이제 끓이는 불이지만 이제 일단 익은 뒤부터는 타죠. 이제 물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불로 수분을 증발시키는 걸 조리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5문제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 양식조리 실무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셰프 팩토리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은 조리나 영양이나 식품학을 전공을 하신 분이든 안 하신 분이든 필기는 꼭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